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나온 뉴스들 중심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최근에 중국 증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4월 27일 저점 찍고 나서부터 돌아서서 꾸준하게 올라왔고, 그러면서 지금 51선 돌파까지 해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3,300, 3,400 저 레벨까지 넘어가게 되면 미증시하고 무관하게 우리 증시가 상당히 더 탄력적인,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중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주봉으로 보면 5주 중에서 4주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전인데, 그러니까 중국 기사, 번역기로 돌려서 본 기사였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주식시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중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더라. 이제 그런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어떤 플랜 중에 그런 게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중국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영감상신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중국 증시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증시 흐름에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증시가 계속 강하게 될 때 우리 증시 또 좀 유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중국 증시 강했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상무장관이 철강을 제외하고는 이제 가정용품을 비롯해서 인하를 관세 매겼던 걸 인하할 거를 검토한다. 이게 어디는 인하라고 나오고요, 어디는 이제 철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 철강 부분은 근데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서로 각 나라들별로 이게 이제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각국이 철강 산업은 상당히 좀 보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빼고 나서 내린다라는 거는 사실상 전품목 다 내린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상무부 장관까지 저렇게 나서서 얘기한 거 봐서는 중국과의 물밑 접촉이 상당히 됐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 증시 우호적인 재료,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에서의 방역 통제 완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재봉쇄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되고 있는 지역 바깥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강하게 봉쇄한다더라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통제 지역 이외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봉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너무 컸다라는 걸 보고 이후에는 아주 강력한 봉쇄 쪽으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 중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 이제 정상화로 돌리면서 봉쇄를 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기사를 제가 요약을 좀 해보니까 중국이 봉쇄를 완화했고,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 회복이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아시아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국과 대만에 10억 달러 정도씩 유입이 됐다. 근데 향후의 변수는 중국의 봉쇄 완화가 지속이 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행보가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입될지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7억 달러, 이게 절대적인 규모가 엄청나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2월 이후에 최대 자금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도 자금이 나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봉쇄되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아래쪽 이탈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방역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향후에 관세 철폐까지 진행이 되고 한다면 자금 유입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사야 되잖아요. 싼 제품 더 많이 사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시아 제조가 더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이게 파란색 선이 환율이고 아래 있는 선이 이게 이제 외국인 매매추인데, 보시면은 환율이 1290원을 찍고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최근 들어서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했다라고 하기에는 MSCI 이제 리뷰 관련해서 한 1조 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서 보면 매도가 진정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 진정 기간이 최근 들어서 가장 길어요. 요 구간에서도 매도 진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된다면, 만약에 1250원이 깨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에 반응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요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발 재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봉쇄 완화, 경기 부양, 관세 철폐로 이어지는 재료가 전부 다 중국에는 우호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에도 이런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들 투자 자금 보여드렸잖아요. 요 흐름이 이어지는지, 또는
반대로 이게 역순으로 나빠지는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 반도체주가 고전을 했죠. 지난 주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이제 일부 증권사 특히 이게 특이하게 쓴 보고서 하나에 그치느냐, 다른 증권사들도 참전을 하느냐, 이거가 또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0 전후에서 이제 방어가 되는지 여부, 우리 증시 입장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1250원, 그러니까 1300원 넘어가면 금융위기가 터진 거고, 1250원과 1230원 사이는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단계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12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금융위기는 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계감을 좀 낮춰도 되겠구나라고 됩니다. 그리고 12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널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250원이 방어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가 쉬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 신용은 좀 떨어졌고 신용 부담 적으면서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가 누적되고 올해 내년도까지 숫자가 잘 나올 걸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증시가 열리지 않았던 날이기 때문에 주요 이슈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